안녕하십니까. 하미남 TV를 운영하고 있는 하미남 심윤석입니다. 하미남은 그 하남에 미친 남자의 약자이고요. 여기는 하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하미남이 바라보는 4월 10일, 내년 4월 10일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하미남이 바라보는 어떤 개똥 철학이다, 하미남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22대 총선은 내년 4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남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남시에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 탄생이 되시고 할 텐데요. 그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 예비 후보 등록되신 분들을 이름이라도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칠판에 좀 적어 놨거든요.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 하남시 예비 후보 현황입니다. 당별로 순서는 이제 나와 있는 그대로 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강병덕 예비 후보, 추민규 예비 후보, 이희청 예비 후보, 오수봉 예비 후보, 민병선 예비 후보, 박경미 예비 후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분이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하신 상황이십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현재 집권당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선 예비 후보, 그다음에 이창근 예비 후보, 현영석 예비 후보, 유성근 예비 후보, 그 다음에 김영은 예비 후보, 송재백 예비 후보 해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6명이 예비 후보를 현재 등록하신 상황이시죠. 12분이시죠, 현재. 제가 그런 표현을 지난번에 한번 썼는데, 현재 한타스입니다. 연필이 들어있는 게 12개를 한타스라고 하니까 한타스 정도 되시는 분이 등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진보당의 이현심 예비 후보, 자유통일당의 예비 후보 김종희 예비 후보 포함해서 현재 총 14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으십니다. 현재 이분들은 모두 하남시 예비 후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하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하남갑과 하남을로 분구가 된다라는 쪽이 이제 가장 얘기가 되는 내용인데요. 요즘 이 분구가 빨리 획정이 안 돼서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돼야 내가 갑인지 을인지도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좀 하루하루 늦어지다 보니까 그 후보들이 참 많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번에 획정 안에 따르면 하남시는 하남시 갑과 을 2개로 분구가 되는 것으로 계획에는 잡혀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그래서 지역구는 그래서 확정이 된다고 보고 하남 갑, 하남 을 2개 지역구로 나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남갑과 하남을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남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빠르겠죠. 미사 1동, 미사 2동, 미사 3동, 그 다음에 덕풍 3동. 미사 3동은 옛날에 풍산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지역구, 그래서 통상 하남을 미사 지역구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렇게 쓰면 좀 뭐 하시니까 하남 갑을 보자 그러면은 신장동 전 모두가 되겠죠. 그다음에 덕풍동, 덕풍 1, 2, 천연동, 그다음에 쭉 가다 보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쭉 가다가 교산동,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법정동이 아니니까 충궁동, 초이, 감북, 감일, 위대, 상산곡동, 하산곡동은 천연동에 포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원도심이라는 표현을 써서 원도심이라는 표현을 써서 두 가지가 두 지역구로 분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예상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출마를 할 것이며 출마를 할 것이며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이 더 출마를 하실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 하남시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제 느낌상 질문했던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이분들이 어디에 출마를 하겠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요. 강병덕 예비후보 원도심에 출마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주민규 예비후보, 미사 이희청 예비후보 원도심, 오수봉 예비후보 현재 원도심, 민명선 예비후보 미사, 강경미 예비후보 미사. 이렇게 따지면 원도심 3분, 미사 3분.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고요. 여기에 이제 그 변수가 있었죠. 여기에 이제 최종현 현 국회의원께서 여기에 아마 예비후보로 등록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으나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분이 이렇게 출마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송병선 미사, 이창근 원도심, 현영석 미사, 유성근 원도심, 김영훈 씨는 미사로 판단이 됩니다. 송재획도 미사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분 중에 원도심 2분, 미사 4분 이렇게 그 예비후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진보당 이현심 의원님, 자유통일당 김정희 예비후보 2분은 제가 아직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솔직히 예상을 제가 여쭤보고 해야 되겠지만 상상으로 보면 제가 예상을 하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도심, 미사 이렇게 나오시려나요?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여쭤보고 확실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대충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변수가 하나가 더 있죠. 변수가 한 명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표시를 했다든지 또는 앞으로 출마할 것 같은 분. 일단 여기 한 분이 더 가세를 하셨습니다. 김기윤 예비후보께서 보도자료를 내시고 나는 출마를 하겠다. 어디냐? 원도심이다. 이렇게 기사를 내셨습니다. 저한테도 보도자료가 왔고요. 7분이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죠. 플러스 알파가 더 있죠. 국민의힘 비례대표 현역 의원이신데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안 했지만 묵시적이죠. 사무실도 여기다 내셨고 활동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용 국회의원 현역이죠. 현역이 원도심에 출마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거 없습니다. 뭐 제가 여쭤본 것도 있고, 그 근거는 그겁니다. 하미남이 바라본 내용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하시는 거에 이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더니 저 얘기 잘못했다고 여기 얘기 주셔가지고 제가 고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신당입니다. 신당. 새로운 당이라는 표시겠죠. 지금 또 기존에 양당 이외에 창당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하남시에 공천을 해서 예비후보 등록 또는 본선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것도 예상입니다. 혹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활동이나 이런 거로 볼 때, 윤한채 전 도의원께서 신당을 가지고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요? 제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후보 등록은 안 하셨지만 뭐 기사도 내신 적도 있죠. 출마에 대한 단상 이렇게 있겠지만, 보수의 어떤 쪽에 코드를 둔 구경서 씨가 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역은 원도심이 될 거고요. 그 외에도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예상을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22대 총선 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분들을 그러면 과연 놓고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직도 다 결정이 되진 않았어요. 경선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뭐 2대 8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경선 쪽으로 가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경선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뭐 예전 같으면 5대5였나 이렇게 되고 하겠지만,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이 중에 지금 본인들이 선거구 획정이 됩니다. 선거구 획정이 된 이후에 나는 미사다, 나는 하남 의리다, 하남 갑이다 선택해가지고 하고, 정해진 룰에 따라서 경선을 하고, 그 중에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되는 분들이 후보가 되고, 그 후보들이 나와서 시민들에게 표로 판결을 받아서 최종 승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 이게 이제 그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까지는 한 판인데요. 이제 이거 외에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컷오프. 자, 여기는 예비후보들을 등록은 됐지만 잘라내는 거죠. 너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잘라낸다. 너는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각 당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컷오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겠죠. 이렇게 후보들이 많으니까. 단적인 예로 지난 21대 선거에서는 현재 이현재 하남시장께서 컷오프를 당하십니다. 컷오프를 당해서 이분이 거기에 불복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해서 마지막 끝까지 완주를 했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컷오프가 되실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전선거가 문제될 수도 있고 야 너네 따져보니까 뭐 전과가 있는데 죄질이 좀 안 좋고 이건 우리 당에 경선에 나오면 우리 당에 피해가 된다.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됐겠죠. 무리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분들을 선택해서 컷오프를 하게 됐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죠.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가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뭐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뭐 전과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전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야 음주운전은 우리 안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막말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여기 계신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컷오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전략공천이라는 표현을 쓰기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전략공천이라는 건 완전한 낙하산이죠. 낙하산. 자, 그 한 분을 아예 정해서 내려오고 나머지는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아무나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어떤 후보가 이분이 만약에 뭐 전략공천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런 분이 전략공천이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나온 나머지 후보들에게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전략공천이에요. 자, 여기서 그럼 다른 분들이 전략공천이냐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전략공천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미리 정리가 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앙당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려움을 많이 쓰던데 자객공천이다. 그래서 누구를 잡기 위해서 이 친구는 무조건 당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우세지역에다 분명히 넣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공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중에 전략공천이라는 게 가능한 지역이 있겠는가? 전략공천은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렇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에는 미사 지역에 다른 사람들 팔목 다 잡고 무조건 공천을 주겠다는 전략 공천을 줄 수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렇게 되는 순간 나머지 미사에 나오신 분들은 당에서 다 컷오프를 하든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야 되겠죠.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또 제가 보기에는 이쪽 원도심 쪽은 그림이 좀 그려지거든요.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전략공천을 내보낸다면 이 사람들은 좀 약하지 않아? 좀 센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원도심에는 그래도 당협위원장도 있고 현역 의원도 있고 좀 괜찮은데 근데 미사 지역은 좀 약한 거 아니야? 그 센 사람 붙이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고 괜찮은 사람 하나 붙이면 한번 여기는 여기가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국민의힘 원도심 이쪽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고 하니까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미사 지역에 하나 내가지고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공천 말고 단수 공천을 전제로 한 전략 공천이 만약에 중앙당에서 떨어진다면 미사 지역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친윤이 어떻고 진윤이 어떻고 박은 아니겠죠. 친이 반이 어쩌고 하는 그런 분들 중에 공천권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은 줄 수밖에 없다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미사 지역에는 전략공천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전략공천은
경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공천으로 후보를 내겠다는 뜻이죠. 이것도 사례가 있었죠. 총선은 아니고요. 지난 시장 선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도 전략공천이 있었죠.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 한 타스가 넘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그분들이 막 이렇게 됐는데 뭐 하더니 결과적으로 그 중에 현재 이현재 하남시장께서 단독 공천을 받으셨습니다. 경선 없이요. 그 당시에 뭐 기사를 찾아보면 하겠지만 나머지 분들이 만약에 단독 공천하면 내가 뛰쳐나가서 반대를 하겠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정도의 문제가 심각했지만 단독 공천은 있었습니다. 컷오프가 없었느냐? 컷오프? 이쪽만 있었느냐?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컷오프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있었죠. 예전에 있었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후보가 바뀌는 사례도 있었고요. 이 중에, 컷오프. 이럴 수 있겠죠. 추민규 전 도의원께서도 지난번 도의원 공천에서 경선에 나가보지 못하고 당하셨고요. 조금 제가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하기 하겠지만, 하남시에 있었던 일들, 컷오프도 당연히 있었고요. 컷오프 이후에 무소속 출마, 타당 출마도 있었고요. 낙하산 전략공천도 당연히 있었고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현재 14명의 후보가 나와 있으시고요. 이분이 두 개 지역구에 나뉘어서 후보를 하기 위해서 레이스를 하실 테고, 그 중에 플러스 한 분은 하셨고, 그러면 총 제가 본 게 16명은 확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16명 정도는 확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예상되는 분 2분을 합치면 총 18명. 잘하면 이제 첫째 숫자가 2로 넘어갈 수도 있는 숫자, 총 한 16명에서 많으면 한 20명까지 정도 되는 분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실 것 같고, 이 중에 또 전략공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데 어쩌라고?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희 콘텐츠가 하미남 TV잖아요. 하남에 미친 남자 하미남 TV.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조끼는, 제가 단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하남시 사랑모임이라는 단체입니다. 봉사단체인데요. 하남시 사랑모임 하사모. 봉사할 때 입는 유니폼입니다. 이 뒷모습을 바라보시면 하남시 캐릭터도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중앙정치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중앙정치 요즘 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정말 짜증납니다. 이런저런 얘기, 백이 어떠느니, 칼이 어떠느니, 검사가 어떠느니, 386이 어떠느니, 기존 세대가 어떠느니, 막말이 어떠느니, 공작이 어떠느니, 거의 좌우 진영 간 거의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나라의 전체 이념이 어떻게 되느냐,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모든 매스컴들을 차지하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태까지 제 경험상, 와, 이 정도면 제일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고, 이제는 막 나가는 거 아니냐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남시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우리 하남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중앙리에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 빼고 줄이고 저희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남시를 위해서, 하남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후보가 가장 적합할까?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우리한테 가장 좋을까? 라는 것을 판단하시기 위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하남에 미친 남자, 하미남이 하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대로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최종 선택은 중앙에서도 하겠지만 시민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제공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각종 자료를 통해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면은 학력 있고 나이 있고 다 이런 것도 있고 그분들이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활동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평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인물은 제대로 생겼는지, 사진빨하고 본인하고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시간을 앞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은 후보들과 직접 인터뷰를 하는 거겠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하남의 미래를 위해서 뭘 하겠느냐? 왜 나왔느냐?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고 답변받고 약속받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한번 수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고 가장 좋은 후보를 선택하고 가장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적합한 추진력 있는 후보, 정직한 후보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남에 미친 남자가 하남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해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도 모셔서도 이야기해보고 아니면 양당이면 양당도 모셔서 얘기를 해보고 스태프들과도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민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부분 제가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껄끄럽더라도 돌직구 같은 질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 당신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만약에 이런 결과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라. 얼버무리지 말고 예스 아니면 노.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사람은 언젠가는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판단에 대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판단해라. 예를 들면 당신 여기서 경선에 문제되면 무소속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라고도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돈벌이가 되는 일이 아니지만 나름대로 하남시를 위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제가 이분들을 모시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와주세요. 제가 출연료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면은 차 한잔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 시간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초대라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습니다. 먼저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하미남 신윤석 TV 하미남 연락처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미남 신윤석 010-6202-8234 메일은 msc1964 네이버닷컴입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지인을 통해서 연락 주시든지, 내가 하민남 TV에 나와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스케줄 잡자 라고 하시는 분들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연락이 안 온다, 그럼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하민남이 밉든가, 아니면 나오는 게 쫄리든가, 할 말이 없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오면 손해다 라는 생각이 들면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나 지지자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22대 총선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 뒤에서 하거나 옆에서 하지 마시고 하민남과 함께 하실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시원하게 할 말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독자분들이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본인들이 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말 질문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제가 지금 찍는 시간이 오늘 지금 화요일인데 내일부터 그게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계신 분 중에 3분이 예약이 되어 계세요. 뭐 누가 예약을 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방송 보시면 알게 되겠죠. 빨리 연락 주십시오. 준비하셔서 나와주셔서 이곳에서 저와 함께 토의하고 발언하고 연설하시고 협의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뭐 나오신다고 저희가 출연료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받을 것도 없습니다. 혹시 뭐 오실 때 휴지 하나 사서 들고 들어오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게 받겠지만 여기서 뭘 받겠습니까? 단 한 가지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 하남시에서 가장 하남을 위해서, 하남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후보를 당선시키고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하남을 위해서 하남의 미친 남자가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두서없는 이야기 상당히 오랫동안 말씀드려서 감사하고요. 내일부터 진행되는 인터뷰 잘 진행해 보고요. 나오실 분들이 있으면 전화 주시고 메일 주시고 카톡 주셔도 좋습니다. 안 나오시면 손해실 겁니다. 자, 이상 하민남 TV를 운영하는 하민남 심윤석이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스튜디오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